자신이 내린 최후 통첩이 끝나기 불과 몇 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군대가 에픽 퓨리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공격을 5일 동안 중단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중동 전쟁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테헤란 대표들과의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이틀간의 협상 결과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전쟁을 완전히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갑작스럽게 밝혔으며,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최후 통첩을 5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트럼프의 주요 요구는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나타났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미국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테헤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도 기뢰를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접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폭격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선언한 이란과의 휴전은 단지 시간을 벌고 세계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유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오래 갈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협상이 없었다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협상은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협상이었죠. 아무튼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위해 후원, 유료 구독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링크와 방법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의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날 때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방송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채널 링크도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자신이 허세를 부린다고 인정했습니다. 3월 21일 전날, 트럼프는 테헤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마감 시한은 바로 오늘 밤 늦게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끝났습니다. 이란은 트럼프와 달리 만약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시설이 공격당할 경우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국과 연관된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시간의 최후 통첩, 이 만료되기까지 불과 몇 시간만 남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였을 때 트럼프는 갑자기 이란에게 5일이 더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군이 5일 동안 작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동 전쟁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테헤란과의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이틀간의 협상 결과로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심도 있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성격과 분위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임을 감안하여 저는 미국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회의와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금 뒤에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이 중동에서의 군사작전을 전면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란의 테러리스트 정권에 대해 거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 중에는 이란의 미사일 전력의 완전한 파괴, 발사대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의 파괴, 이란의 방위산업 기반, 해군, 공군, 그리고 대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의 제거, 테헤란이 핵능력을 갖추는 것조차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으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전쟁은 왜 필요한가요? 또한 트럼프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작전에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등 중동 동맹국들을 보호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최고 수준에서 동맹국들을 보호했다고 말할 때 저는 나열된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표정을 보고 싶네요. 이제 이란이 이 나라들을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그 해협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이 통제해야 한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노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위협이 제거된 후에는 그런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신의 위협과 최후 통첩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고로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경우처럼 그는 단지 자신의 데드라인을 연장하고 있다. 푸틴과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푸틴에게 2주가 남았다고 말했었다. 2주가 지나자 그는 또 2주를 더 준다고 했다. 다시 2주가 지나자 그는 이번엔 1주일만 더 준다고 하면서 평화협정이 없으면 그때는 끝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질질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오늘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갑자기 이란에서 트럼프가 발표한 5일간의 휴전, 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사계획을 실행하고 세계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것이다. 오늘 이란 외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인용하자면 지역 국가들이 긴장 완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내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모두 분명하다.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쪽이 아니며 이런 모든 요청은 워싱턴에 전달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이 미국과 관련된 모든 곳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일시적으로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보류했다. 이 지역 에너지 시설도 마찬가지다. 백악관과 협상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물러섰다. 즉, 이란은 트럼프에게 너는 거짓말쟁이야. 협상도 없었고 겁먹고 물러난 거야. 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셈이다. 이제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어떤 의미인지이다. 저는 어제 트럼프의 위협과 48시간 데드라인 대응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란 군사지휘부 중앙본부에서는 만약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이란군이 중동에 있는 미국의 에너지 시설들을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에너지, IT, 그리고 중요한 해소 담수화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즉, 이 지역의 식수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 국방위원회에서는 만약 미국이 이란 해안이나 섬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할 경우 테헤란이 페르시아만의 모든 해상 항로에 기뢰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적이 이란 해안이나 섬을 공격하려는 모든 시도는 통상적인 군사 관행에 따라 페르시아만과 해안의 모든 항로와 수송로에 다양한 해상 기뢰, 떠다니는 기뢰를 포함하여 기뢰가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립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테헤란과의 통과 협의를 거치는 것뿐입니다. 그 전에 엑시오스 소식통들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하르크 섬을 점령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하르크 섬을 장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을 차단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온갖 방법으로 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타스님의 고위 소식통들도 이란이 워싱턴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의 군사적 위협과 세계 경제 위기를 두려워해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미뤘다고 합니다. 이란 당국은 중개인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지만 협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이터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실제로 있었으며 이 사실을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5일 동안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입니다. 또한 스티븐 비트코프와 가까운 엑시오스 매체는 지난 이틀 동안 이집트, 터키,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나라의 외교부 장관들은 스티븐 비트코프와 이란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락치와 각각 별도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형식으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셔틀 외교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트럼프도 이란인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옳고,
이란인들은 워싱턴과 직접적인 협상이 없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직접적인 협상이 아닙니다. 이집트 외무부의 바다르 압달라트는 일요일에 스테븐 비트코프, 아락치, 그리고 터키, 파키스탄, 카타르의 동료들과의 전화 협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간접 협상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협상의 결과입니다. 참고로 아무 결과도 없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미 인정하며 합의하면 좋고 아니면 계속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서둘러 이란이 이미 물러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동의했고 거의 모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마감 시한을 연기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으로 중요한 임무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 속에서 브렌트유 국제유가 선물은 14% 이상 폭락해 배럴당 9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유럽의 가스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암호화폐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후원, 구독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을 통해 도와주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링크와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